이피디님, 네. 우리 이제 겨우 하나 한 거 아시죠? 네. 오래 걸리네요. 네. 네, 유튜브로 하니까. 왜 말이 더 많이 나와? 우리 열정페이? 자, 두 번째 하겠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에 네. 정말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뉴스가 네.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랑 관련된 거. 자랑스럽죠. 네. 기생충. 네. 자, 호주 교민들 사이에서 정말 역사적인 쾌거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호주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되었는데 이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이야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5월, 네.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네. 황금 종려상으로 세계 영화인의 찬사를 받았던 기생충 영화가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 4가지를 차지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잠시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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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의 훌륭하겠지만. 예.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네. 남들이 영화 평론가들이 이야기해 놓은 이야기를 좀 보면 네.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있지만 네. 이게 한국적 배경을 두고서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 이게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네. 주된 테마인 사회의 계층 간의 반목과 분열 이런 게 좀 전 세계적 흐름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런 데서 관객들이 보면서 쉽게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생충 보셨죠? 네, 저는 봤죠. 저도 네. 영화관에서 봤는데 네. 사실은 그 영화관에서 보면서 우리는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네. 빵 터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 호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거의 동시에 터져요. 동시에 그게 터져요? 되게 놀라웠어요. 물론 이 PD님은 혼자 집에서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요, 저는 극장. 그랬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저는 여기 호주 네. 서큘러키에 있는 거기서 봤는데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인치의 자막의 차이를 극복한 게 정말 동시에 터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웃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표현에도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공감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깊게 공감했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자막의 승리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가 한 얘기가 그게 이해가 갔던 게, 내가 웃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바로 동시에 터진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 공감대가 확실히 네. 외국어로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영화로서는 처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호주 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혹시 조사해 오셨나요? 네. 호주 언론들은 10일 봉준호 감독의 코미디 스릴러 기생충이 할리우드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예상 밖의 깜짝 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기대는 안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받을 줄 몰랐다? 네. 받을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917 전쟁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작품이 수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다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호주니스닷컴 같은 경우에는 예상 밖의 수상이었다. 하지만 이 블랙 코미디 기생충이 조커나 1917 헐리우드 히트작을 제치고 작품상을 받은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큰 쾌거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아카데미가 드디어 진짜 아카데미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저도 또 보긴 했거든요. 자, 그럼 호주에서도 이 기생충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상영을 연장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기생충은 호주에서 36주 동안 상영되어 왔고 280만 불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근데 이제 그중 4분의 1이 멜번의 시네마 노바 영화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한 곳에서.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영화가 상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0만 불이라고 하면 이게 쿼터제가 없나?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낸 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연장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19일까지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2월 19일. 예, 2월 19일이죠. 그래서 연장이 좀 더 돼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기간인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호주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하긴 하는데 네. 되게 특이한 게 거기에 반지하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한국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반지하에 거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 반지하 생활이 호주 사람들 눈에는 좀 약간, 아니, 외국 사람들의 네. 눈에는 그게 좀 약간 신기한 게 신기하겠죠. 예. 특히 이제 물 들어오는 장면 보면 사실 네. 경악을 금치 못하죠. 물 들어오는 장면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너무 시를 하는 슬프죠. 장면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지하 생활이 언론에 오히려 조명을 받더라고요. 네네. 그 저도 어렸을 때 반지하에서 살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 저는 자수성가하는 타입이라 가지고 어쨌든 잠깐만요. 아,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네. 아직 어렵게 성가는 예, 예. 저도 반지하에서 살았었는데요. 정말 굉장히 제너럴한 일이죠, 네네네. 솔직히. 이게 여름에는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도배지에 이게 곰팡이가 막 번식해가지고 뭐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뭐 창문 앞에 그 335 모여서 이제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침 뱉고 뭐 이런 일들이 되게 티피컬했어요, 진짜 네, 그 영화에 네. 나온 모든 장면들이.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는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반지하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서울의 경우 반지하 주택 수는 대체적으로 좀 줄고는 있대요. 아, 퍼센티지로는. 예. 근데 청년 1인 가구 중 반지하 거주 인구는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네. 서울의 1인 20세에서 34살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 비율은 2005년에는 34%, 네. 2010년에는 36.3%, 네. 2015년에는 37.2%로 계속 늘고 있대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거 빈곤 가구란 네. 반지하, 예. 옥상, 고시원 등 그 평수가 작은 주택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수성가했으니까 이걸 다 살아본 건 아니죠? 아, 제가 어렸을 반지하? 때는 예, 옥상, 고시원? 고시원이 없었던 거로 저는 기억해요. 고시원을 저는. 살아봤어요. 그러셨어요. 아, 좀 성공하셨습니다. 특이하네. 고시를 본 것도 아니면서. 네. 이거 혹시 아세요? 이 반지하가 남북 갈등의 산물인 거? 아니요, 뭐 약간 넌센스예요? 아니요. 이게 진짜 남북 갈등의 산물입니다. 그래, 대포차 뭐 이런 것처럼 넌센스 반지야?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예. 1968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북한으로부터 당할 뻔했죠. 북한 특공대원이 그때 넘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1960년대, 70년대는 네. 남북의 갈등이 심했었고 네. 긴장이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택을 지을 때 반지하를 지어라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지하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반지하를 반드시 지어라예요? 네. 아니면 반지하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어라. 그때 당시에. 진짜요? 예, 법제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반지하에서 살지는 못하게 했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게 했는데 1980년대에 이제 네. 주택이 되게 부족하게 되니까 반지하를 살 수 있게끔 법을 이제 바꿨고 그때부터 몇 년대예요? 1980년대. 아, 예. 80년대에 우리가 그럼 가지고 있던 반지하에 대한 네. 기억이 네. 나름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주택으로 거죠. 활용된 거네요. 네. 오, 그렇군요. 그래서 형편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 그때부터 반지하가 생활터전이 된 거죠. 아니 진짜 기생충 얘기보다 반지하가 방공호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가 겁나 네, 신선하죠? 네, 신선한 네네네. 새로운 사실 알게 제목 됐어요. 나왔습니다. 겁나 신선한? 아니, 방공호에서 출발한 반지하 생활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생충 하면 생각나는 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스토리가 실제로 현실화된 게 호주에서 일어났었잖아요. 우리 뉴스에서도 다뤘는데 기억나요? 그 어떤 그 굉장히 잘 사는 빌라 같은 곳에 지하에 그 경비원인가 누군가가 맞아. 숨어 살았죠. 똑같이 숨어 살면서 예, 거기를 되게 호화롭게 꾸며놓고 이렇게 살았다는. 네, 그러니까. 그게 기생충 이후에 불과 별로 안 돼서 그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나? 봉준호 감독이? 아니, 그걸 이미 그 이후에 왜 터뜨려, 이게 다 음모론. 그런가?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 네. 이게 그만큼 공감대를 본의 아니게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어쩌면 그렇네요. 그 빈부격차가 어떻게 묘하게 이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PD님. 네.
올 4월에는 네. 한국에서 굉장히 큰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선.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제외 선거 신청이 2월 15일로 마감이 되었어요. 네, 아쉽게도. 이 PD님이 계셨다면 네. 사실 여기서 엄청 홍보를 했을 텐데 네. 사실 그걸 못해서 좀 아쉬워요. 예. 제가 왠지 찔리네요. 예, 미안하고. 죽일 놈입니다. 예, 세 번 죄송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된 재외선거가 지금까지 총 4회, 4번 실시됐는데요. 아, 예. 이번에 2월 15일까지 재외선거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와 정당 총 2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1장만 투표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것도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있으면 지역구까지 할 수 있고 없이 그냥 재외국민이면 비례면. 그러니까 지금 21대니까 20대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동일한 거죠. 동일했습니다. 그럼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우리 시드니 교민이 몇 명 정도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건가요? 네. 그 시드니 총영사관에 따르면 시드니 관할 지역만 8만 3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2월 11일경까지 신청자 수가 3,500명 정도가 신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신청률의 2배가량 오른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총선에 비하면 안 했음에도? 네, 총선에 비하면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참고로 2017년 대선 때는 신청자 수 8,781명으로서 전체 12.1%가 신청했고 실제 투표자 수가 7,397명으로 84%가 투표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이야기는 2016년 국회의원 재선거까지는 호주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 근데 탄핵 정국이 있었던 우리 2017년 대선부터는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치적 관심에 투표율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네. 2017년 대선 당시 전 세계 공간 투표율이 등록자 수 대비 75.3%였어요. 근데 시드니는 84%. 높죠. 그리고 선거권자 수 대비 전 세계 평균이 11.2%. 근데 호주는 12.1%. 이렇게 했으니까 호주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권 연령이 하향됐잖아요. 그래서 2002년 4월 16일생부터 이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조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가 253석, 그다음 비례대표 47석을 합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데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었고, 그다음 선거 연령이 하향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자격이 되신 분들 좀 이렇게 꼭 참여하셔서 하여튼 제 국민으로서의 역할 좀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투표합니다. 저는 몰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특이한 게 시드니 총영사관뿐만 아니라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와우. 그 스트라스필드에 라티비안 시애타 있잖아요. 라티비안 시애타 옆에 라티비안 하우스가 있나봐요. 거기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좋아졌네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